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신용카드와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그 중간 마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어떤 농부 A란 사람이 이렇게 수박을 재배했다고 쳐요. 얘가 수박이라고 할게요. 이거의 이제 원가가 3,000원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그 유통될 때 여러 상인들을 거치잖아요. 이렇게 여러 상인들을 거치면서 가격이 비싸져요. 얘네가 자꾸 중간에서 마진을 붙이니까 이게 마지막에 이 최종 소비자가 이 사는 이 수박 가격은 3,000원이 아니고 사실은 10,000원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이 중간에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농부 A랑 소비자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요. 그래서 10,000원이 아니고 한 5,000원에 이렇게 소비자가 수박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소비자도 싸게 살 수 있고요. 농부도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둘 다 사실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인터넷 혁신으로 그래서 점점 이런 중간에 쓸데없는 중간 마진이나 비용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면 이거는 우버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택시 기사랑 그리고 소비자, 손님 사이에 택시 회사가 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얘가 수수료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이 우버가 나오면서 사실 이 중간에 수수료 받아 먹던 이 회사가 없어진 거죠. 그쵸? 물론 뭐 우리나라는 이게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긴 했지만 쿠팡과 같은 이제 온라인 쇼핑도요. 일종의 다이렉트 연결인데요. 이런 생산자와 이 소비자 사이에 엄청난 그 중간에 이런 중간 유통사항들 다 없앤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온라인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원래 맨 마지막 단계에 그 매장이 있잖아요. 이 매장은 임대료가 장난 아니거든요. 부동산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매장도 필요 없고 임대료 가격까지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질 수 있죠. 심지어 그 아마존, 뭐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등 국경을 넘어서요. 이 생산자와 이 소비자가 이렇게 연결되는 세상이에요. 전 세계 어디든 막 그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바일, 뭐 인터넷, 이런 다이렉트 연결 시대로 세상은 좀 변화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좀 비효율적인 약간 구시대식 거래 방식이 남아있는 게 아직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면은 그게 이제 신용카드 결제예요. 예를 들어 어떤 시장에서 이제 어떤 상인한테 물건을 이제 소비자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치면요. 여기서는 수수료나 비용이 0%에 0%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현금 주면 끝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신용카드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는 수수료가 생겨요. 신용카드 수수료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수료도 신용카드만 껴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포스, 매입사, 매입처리사, 네트워크사, 발급처리사, 카드 발급사 엄청나게 많은 이권자들이 이렇게 중간에 껴있어요. 물론 소비자는 못 느끼죠. 그죠? 이 가맹점이 떼는 거예요. 상인들이. 이렇게 중간에 이권자들이 많이 낄수록 당연히 수수료는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카드사를 좀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 수수료가 1에서 2% 사이라고 하는데요. 카드사가 그 카드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카드론 대출로 먹고 산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정상적인 이제 카드사의 수수료는 미국 기준으로 한 2% 정도라고 해요. 거래액의 2%. 근데 이게 너무 사실 비싸요, 2%가. 그죠? 꼭 2% 이렇게 떼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애들이 꼭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쵸? 그냥 결제하는 순간 소비자에서 이 상인 통장으로 그냥 돈만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필요 없는 애들 다 빠지고, 그쵸?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되게 효율적인 그런 결제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지만 짱깨라고 얘네가 참 이런 면에서 합리적이에요. 14억 중국인은 그 알리페이 아니면 위챗페이, 이제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데요. 그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너무 편리해요. 이게 신용카드나 현금이 진짜 필요가 없거든요. 그 결제하는 순간 바로 이 상인 계좌에서 이 소비자 계좌로 바로 이체가 돼요. 중간에 이제 낀 애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수수료도 엄청 싸거든요. 지금 한 0.3% 정도 되는데 아까 카드 수수료가 2%였잖아요.
그러면 거의 6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도 중국처럼 이제 모바일 페이로 가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비싼 수수료 내고 뭐하러 카드를 써요. 중간에 이렇게 신용카드나 은행이나 이런 애들 굳이 배불러주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쉽지 않은 게 우버도 못 들어온 것처럼 우리나라 이 카드 사용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사실 소비자는 뭘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편한 거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바일 페이 시장으로 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 모바일 페이가 이미 있어요. 지금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이 제로페이가 일종의 모바일 페이예요. 그쵸? 심지어 그 소상공인은 수수료가 0%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데 이게 시장이 좀처럼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난소득 때문에 제로페이가 조금 알려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뭐 사용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국처럼 아예 현금, 신용카드 없이 현금 쓰다가 이제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바로 이제 모바일 페이로 가면 모르는데 우린 이미 신용카드 잘 쓰고 있는데 이제 다시 모바일로 넘어가려니까 이게 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뭐 카드사나 은행 같은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좀 저항도 있겠죠, 물론. 얘는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일로 가면은. 전 세계 지금 신용카드 시장은 사실 미국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보통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잖아요. 근데 그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신용카드 이런 시스템이 너무 좀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국제 결제 시에는요.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뭐 매출 전표 매입, 뭐 신용 제공 등의 이제 절차가 오히려 더 추가돼요. 그럼 수수료가 더 비싸지는 거죠. 이게 좀 너무 비효율적이고 좀 비용 부담이 세다. 그래서 알리페이와 같은 이런 모바일 페이는 이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심플하죠. 수수료가 너무 싸죠. 그리고 얘는 해외에서 이제 국제 결제할 때도 그 원화랑 그 현지 통화랑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렇게 딱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사실. 내가 원화를 얼마 하는지 확인을 해야죠. 근데 이제 신용카드는 써보신 분 알겠지만 이게 바로 확인이 안 돼요. 쓰고 한참 뒤에 이제 그때 원화로 얼마인지 결정 금액이 통보되죠. 이거 얼마야 하고. 그 말은 그 사이에 환율 리스크를 온전히 이걸 소비자가 이제 뒤집어 쓰는 구조인 거예요. 또 모바일 페이는 이제 기존의 카드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상황에 알맞은 이제 쿠폰이나 뭐 할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바일 페이 시스템을 쓰는 이제 여러 국가들끼리는 해외에도 이 앱들끼리 서로 연동이 잘 되는 거예요. 페이 결제할 때. 결과적으로 그 지금의 이 신용카드 시스템보다는 알리페이와 같은 이제 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모바일 페이 시스템이 여러모로 우위에 있어요. 사실 이런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일종의 지금 기득권이에요. 어떻게든 지금 자신의 이 기득권 성을 지키려고 하겠죠. 근데 중국의 이런 모바일 페이 시장은 이 시장을 자꾸 진출하려고 하고요. 이미 그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이런 선진국은요. 이미 이런 카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이 국가가 이 모바일 페이로 가는 거는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터는 바로 동남아시아랑요. 인도거든요, 인도. 그 중국도 이제 현금에서 바로 이제 신용카드 건너뛰고 이제 모바일로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 동남아 인도도 그 바로 이렇게 현금에서 모바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얘네들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그 사이에 기득권이 없다면은 더 편리하고요. 더 수수료도 싸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중국 모바일 페이 업체들이 엄청나게 이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이 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알리바바의 행보가 정말 무서운데요. 그 알리바바는 인도에서 그 모바일 페이 1위 기업 페이티엠이라고 해요. 이 기업에 2015년에 이미 지분 투자를 확보했어요. 지금 엔트파이내셜과 함께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페이티엠은 이미 3억 5천만 명의 엄청난 가입자,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요. 인도 1위 페이 기업으로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길거리 노점상도 다 이 페이티엠으로 결제 받는다고 해요.
이 밖에도 뭐 필리핀, 홍콩,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그 심지어 한국에 카카오페이도 이제 알리바바가 투자한 기업이에요. 이쯤 되면 저도 알리바바 주주긴 하지만 약간 좀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구를 보시면 그 중국이 14억이죠. 그리고 인도도 14억이죠. 그 나머지 동남아시아 쪽 다 합치면은 이게 9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것만 해도 37억 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지구 인류의 절반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알리바바가 그 혹은 그 투자한 기업들이 이런 중국과 인도, 이 아시아 시장에 정말 모바일 페이를 장악하게 되면요. 그러면 알리바바는 37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그 소비 빅데이터를 고스란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알리바바의 원래 전공 본업이 전자상거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알리바바가 또 잘하는 게 그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37억 명의 빅데이터와 기존의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AI, 인공지능 이 능력을 다 이제 결합이 되면은 와, 미래의 알리바바가 어떻게 될지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어떻게든 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 마수를 좀 뻗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말했다시피 현금에서 바로 이 신용카드 건너뛰고 모바일 페이로 가기는 쉽거든요. 지금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이런 선진국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요. 점점 이 소비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이 소비의 성장을 이끌 곳은 바로 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이 37억 명, 이 엄청난 인구가 바로 이 투자의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미래를 잡는 기업이 누구인지 항상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물론 훌륭한 기업이고요. 기존의 이제 선진국에서 꾸준히 이제 배당도 하고요. 성장도 할 거예요. 절대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진격의 이 아시아 시장, 아시아 이 37억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시장에서는 이런 모바일 페이 진영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는 이 알리바바나 텐센트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글로벌 IT 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쪽에 투자하고 있어요. 사실 누가 이 모바일 페이 시장에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여기는 화교 경제가 너무 강력해서 중국의 파워가 좀 이쪽은 먹힐 것 같은데 저는 이 인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글로벌 IT 테크 기업들과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까지요.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의 진정한 전쟁터, 투자 전쟁터가 바로 저는 인도가 될 것 같아요. 이 14억, 그리고 또 엄청 인구가 젊거든요. 이 젊은 인구 14억이 우글거리는 인도의 이 소비 시장과 이 소비 시장의 빅데이터를 장악하는 기업이 이제 미래에 패권을 아마 차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인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글로벌 IT 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제가 요약하자면요. 그 비자 마스터 같은 이제 신용카드 기존의 이 기득권이라고 해야 돼요. 신용카드 시스템보다는 이제 알리페이나 그 위챗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의 어떤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미래에 소비 시장의 어떤 포텐셜, 잠재력이라고 하죠. 이 잠재력은 아시아와 인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 아시아와 인도 이 시장에 글로벌 IT 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진짜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저는 이 투자의 기회가 숨어 있다고 봐요. 그 여담이지만 우리나라도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라면요. 이 신용카드 수수료 비싸거든요. 차라리 이 신용카드 빨리 없애고요. 이런 제로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로 가야 돼요. 이런 신용카드나 은행 배 불러줄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아직은 사용하기 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우리도 이 중국처럼 이 모바일 페이가 좀 널리 퍼져서요. 좀 잘 자리 잡기를 좀 바라봐요. 사실 이 신용카드는 저축이나
투자에 있어서 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쓰는데 이 감각이 좀 무뎌져서요. 이 소비를 자꾸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다들 이 카드 청구서에 엄청난 요금에 숫자에 기겁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의 이 자유를 빼앗고요. 카드 대금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이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이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 시스템에서 우리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